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 전해드리는 장우석 오윤희의 미국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흐름도, 거래 흐름. 과연 해외 주식은 어떻게 거래가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맞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만 약간 좀 복잡한 거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유에스탁의 오윤희 과장입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고객이 주문을 내면 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그렇죠. 보통 여기서 해외 주식은 아니고 국내 주식이라 하면 바로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마켓으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이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물 건너가야죠. 예, 물 건너가는 또 날아가겠죠. 주식이 주문이 날아가서 네. 미 현지 증권사, 파트너 증권사를 통해서 마켓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생기는 거죠. 한 단 더 생긴 거죠. 미국이니까. 예, 미국이니까. 근데 마켓에서 체결된 주식이 또 이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예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미 현지 클리어링 하우스, 이게 클리어링 하우스가 이제 미국의 예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소라고 예, 보시면 청산소죠. 예. 네. 미 현지 클리어링 하우스를 거쳐서 네. 예탁원을 거쳐서 증권사로 또 체결 데이터가 날라오는. 약간 복잡하네요.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흐름도에서 네. 미 현지 증권사, 미 현지 클리어링 하우스가 추가된 거죠. 아, 이렇게 보니까 고객과 마켓이 대칭되고요. 우리나라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가 대칭되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예탁원과 미국의 클리어링하우스 등 청산소가 대칭되고, 아, 그런 개념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누가 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유통할 때도 네. 그 유통 단계에 누가 끼어들게 되면 비용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말씀하셨죠.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국내 증권사도 먹고 네. 미현지 증권사도 먹어야 되고 증권 예탁원도 먹어야 되고 미현지 예탁원도 먹어야 되니까 이거 4명 아닙니까? 아우. 4명이라고 하면 4개의 기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요.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2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이 생기겠죠. 뭐냐면 결제일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미현지에 저희가 직접 주문을 쏘게 되면 네. T 플러스 1입니다. 미현지는 결제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네요. 예,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하루가 더 추가돼서 네. T 플러스 3일로 한국은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끼기 때문에 불편한 게 두 가지. 비용이 올라가고 결제일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주문을 하면 만약 내가 애플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애플이 이게 뭐 한 주를 샀다 그러면 한 주가 샀다고 표시가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쉽게 주문 내지만 이런 어려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결제가 한두 번씩 내부적으로는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뻥 난다고 그러는데 결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흐름들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뭐 누구나 인정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한번 물려보자.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야 우리 한번 미국 주식 한번 거래 한번 해볼래 할 때만 이 업무에 몸담았던 사람들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보면 결제일이 T 플러스 3일이 됐다든지 수수료가 상승했다든지 그 다음에 코퍼러스 액션이 뭐냐면 코퍼러스 액션은 각종 권리들, 배당들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약간 지연된다는 거죠. 근데 지연된다는 게 배당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보름 만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3개 좀 빨라져도 이제 한 달은 걸리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결제일이 좀 지연된다, 뭐 비용이 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그림에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제 글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읽어드릴 건데 그냥 하나만 메뉴에 있는 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외국환 거래 규정 제 7-33조.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투자 중개업자,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외화증권을 매매하고 위탁해야 한다는 게 규정에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증권사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탁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외화증권을 매매 또는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박혀 있거든요. 이게. 법이네요. 예, 법이죠.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네. 투자 중개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미현지에 있는 파트너 증권사는 이 증권사만 이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증권사 통해서 샀어요. 애플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증권사는 저를 모른다는 거네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 밑에 있는 수많은 네. 세부 고객들, 서버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네. 세부적인 어카운트들은 모릅니다. 미현지에서는. 미현지에서는 그냥 네. 만약에 한국증권이라고 그러면 한국증권 고객이라고 걔는 표현합니다. 한국증권 고객이 아마존을 130만 주 보유하고 있고 뭐 애플을 뭐 200만 주 보유하고 있고 보통 이제 덩어리가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뭐 홍길동이 아마존을 1000주 갖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B라는 분이 또 아마존을 뭐 99주 갖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세부적인 거는 각 증권사에 있는 결제 담당 직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렇죠. 엑셀 작업을 상당히 잘해야겠죠. 엑셀이요? 왜냐면 이제 결제가 떨어지게 되면 네. 어쨌거나 미현지에서는 통으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만약 배당을 준다고 배당 그러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배당을 만약에 애플 100만 주에 대해서 배당을 딱 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A라 증권사에 야 100만 주만 배당을 딱 주면 끝나잖아요. 미현지 증권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딱 받았다 쳐봐요. 받았어요. 받은 거를 5,478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제 뭐 100만 주를 다 해서 나누기 네.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걸 다 넣어주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한국에 있는 결제팀이 하는 거예요. 결제팀이. 사람이요? 네, 사람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딱 그 전산적으로 물려갖고 프로그램 짜져 있으니까 쉽게 네. 되겠지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옵니다. 소수가 생기면 예, 힘들겠다. 3.333 이런 게 있잖아요.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333 아닙니까? 3.333 나가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누구는 한 명은 손해를 좀 보거나 약간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센트에서. 근데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 배당이. 주식으로 받는 거죠. 주식 배당. 이 주식 배당이 예를 들어서 뭐 100주당 한 주를 준다고 생각하면 100주를 뭐 3명이 갖고 있으면 그럼 그걸 0. 뭐 누구는 0.2주 줄 수 없잖아요. 0.2주 줄 수 있어요? 0.2주요? 예. 0.2주 받으시겠습니까? 0.2주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네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할 때는 또 그걸 그때 당시에 환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객들의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주식 준다고 해서 이 주식에 투자한 거지 나 현금 배당 받고 싶은 게 아니야라고 하면 증권사님이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규정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규정이니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로벌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어렵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단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직원들이 좀 약간의 시간이 좀 지연이 돼도 좀 참아주는 어떤 그런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량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13개 증권사가 미국을 중개하고 있는데 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만드신 분이 여기 여기 계시네. 처음에 제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권사는 뭐 중개 국가가 35개국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현지 파트너 증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국내 증권사는 그냥 덩달아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파트너 미현지 어떤 증권사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원가가 좀 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증권사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미국에도 엄청난 수의 증권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글로벌 분산 투자 가능한 것도 증권사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점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보시면서 이 거래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